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재란 단어 잘 아시죠? 아저씨의 낮춤말. 요즘은 아저씨 같은 정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 이쯤 되는데요. 요즘에 중년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아재는요, 예전의 중년과는 다르게 가정에만 헌신하기보다는 본인을 위해 투자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그래서 언뜻 보면 미혼이나 오빠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이 아재에 포함됩니다. 아저씨와 오빠를 구분하는 법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아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는 것 자체가 아재임을 입증하는 행위라네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인트는 아저씨라는 단어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고 젊은 후배들과도 공감하고 소통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젊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죠. 단순히 유행만 쫓아간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 당신의 전성기 목요일 코너에서 진정한 아재 되는 법, 그 비법을 알려드리죠. 8월 25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들었나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진정한 아재 찬양곡 같아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했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꿈입니다. 자, 꿈 중에서도 어떤 꿈일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옛날에 추적자 보고 밤새 그게 추적자가 마당에 막 묻었잖아, 시체를. 그게 계속 막 하루 종일 그 꿈 꾸다가 짠 적도 있고 기분이 안 좋죠. 잠도 못 잤고 기운도 이제 없고 잠 못 자서 피곤하고. 쫓기는 꿈을 꾸면은 한참 쫓기다 보면 잠이 이제 깰 거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정신은 있는데 계속 또 쫓기는 꿈이 계속 연결이 돼. 정신은 있으면서도. 그러고 나면 쫓기고 나면 아침에 피곤해. 원래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무서운 거는 평소에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싸우고 쫓아오고 막 아무튼 막 이런 거 좀 막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거는 좀 몸이 피곤할 때 막 그런 게 막 나타나던데 막 딱 정신 차려보면 꿈이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무서운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해요. 네, 꿈 중에 악몽. 오늘 악몽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인들은 생방송에 늦는 꿈이 진짜 악몽이거든요.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악몽을 꿔보셨나요? 악몽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찝찝하기도 한데 무서운 꿈, 그중에 으뜸은 어떤 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유로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 2매씩,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에 공연하는 정명훈 지휘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함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악몽입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둘 거고요. 저희가 주 초에 6343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거든요. 이번 주 중에 꼭 들려드립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듣고 계신지요? 이현우 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입니다. 몇 분 문자 주신 분 내용을 살펴보죠. 7080님은 저희 방송 처음 오셨어요. 새싹님 반갑습니다. 악몽 얘기를 하셨나요? 악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도망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할 때입니다. 비슷한데요. 제자리 걸음. 3747님. 아재만 다루지 마시고 아짐도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아짐, 가로 열고 아줌마, 가로 닫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참하던 여자 동창생들이 10여 년이 지나고 애들 낳고 살아서 그런지 완전 털털해지고 겁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짐이 생각납니다. 수고하세요. 아마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7253님. 역시 악몽의 끝판왕은 노후 생활이 비참한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노후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제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한 부모로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또 이런 꿈이 악몽이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몽에 대한 이야기 문자 주시면 돼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매주 목요일 우리 안에 숨은 감성을 찾는 시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거든요. 광고인이세요. 쉐어스팟의 대표인 최석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고인이란 타이틀을 붙여드렸으니까 평생 예. 광고만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한 23년째 됐고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 대기업 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광고회사 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네네. 그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글로벌 외국계 광고회사에서도 일을 했고요. 네. 지금 아예 제가 그냥 하나 차려서 네. 이렇게 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쫙 배우고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나오신 겁니다. 예, 이제 뭐 저도 제 브랜드 가지고 한번 일을 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셨군요. 예. 예, 궁금한 게요. 예.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자리에서 광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뵐 기회가 있잖아요. 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점이 외형이 달라요. 아, 그러세요? 일단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테가 독특하고요. 예. 헤어스타일 독특하고요. 색감 도드라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지 않아 라고 이미 외형으로 사인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예. 사실, 그렇죠.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저를 뭔가 좀 가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건 싫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외형부터 아재를 모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연은 말에 아재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중년 여자는 아줌마, 아까 문자 주신 분은 아짐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저씨를 아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시쳇말로, 예. 사실 방송 용어로는 제가 발음하기도 좀 불편한데, 개저씨, 또 일본식 표현이라고요. 꼰대, 예.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런 단어는 도대체 왜 쓰이고 왜 나옵니까? 근데 사실 아저씨, 아줌마란 단어가 원래는 저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책 제목에도 키다리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푸근하고 왠지 보호자 같고.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네. 친구 어머니들이 아줌마가 밥 해줄까? 막 이런 말씀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 굉장히 정겹고 정말 푸근했단 말이죠.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이 감정이 좀 편협해지고 그리고 이 편협한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좀 듣게 되고 그게 이제 비난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기사 보니까
꼰대와 아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예, 꼰대 맞아요. 꼰대는 네. 하라면 해. 이게 꼰대래요. 근데 아재는 하라면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 같은데 네네. 뭔가 이제 소통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제 왜곡된 어떤 아집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소통의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친근하게 아재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살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저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건 발음하기도 불편해요. 예. 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충.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무슨 벌레공화국도 아니고 우리가 이건 사실은 건강한 감정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호칭들 들 때마다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 감정이 편협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아줌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감정도 메말라가고 몸도 컨디션이 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근데 오늘 저희가 광고 전문가 우리 최석규 대표를 모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고라는 게 소비자들의 감정, 이성 이걸 잘 건드리고 예. 그래서 궁극으로는 이제 사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제품을 사게 그렇잖아요. 만드는 거죠. 예. 먼저는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의 감정을. 예. 남다른 비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글쎄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감정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고도 변했어요. 지금 시대가 변한 것처럼. 네. 원래 광고가 널리 알린다. 이게 네. 상품 정보를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보는 인터넷 검색하면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광고로 알릴 필요도 없고 소비자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의 광고는 소비자와 좋은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좋은 감정을 소비자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책에서 본 구절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분석은 생각을 그리고 감정은 행동을 일으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감정을 건드려야 바로 구매에 나서겠군요. 예, 제가 네. 사실 반려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광고는 최근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네. 이 반려동물이 주인공이 된 하나의 뮤직비디오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그 광고에는 긴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이제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운 네네.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나오는데 네. 그 영상을 본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감정이입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브랜드의 클라이언트한테 들었을 때 나중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일 보람 있으시죠? 그때가 가장 뿌듯하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감정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개인도 내가 어떤 감정을 주로 갖느냐. 저는 그건 이제 감정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어떤 감정들을 주로 소비하느냐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겠다. 감정을 소비한다는 건 내가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놓고 사느냐 이런 의미신 맞습니다. 거죠? 예. 어떤 감정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자꾸 드러내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궁금한데 아까 반려동물 나오는 그 광고는 어떤 종류입니까? 회사명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금융 쪽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반려동물 사료 사료죠. 광고였어요. 더없이 딱 떨어지는 그렇군요. 나중에 방송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전문가 최석규 대표를 모시고 광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일깨우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저희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주 청취층이 중장년층이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감정 소비하고
청춘 혹은 나이는 어떤 상관관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이라고 하면 희노애락을 많이 바탕에 두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희노애락 중에서도 노 쪽에, 그러니까 원망, 화, 짜증, 분노 네네.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소비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갖게 되면 네. 사람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단 피곤해져요. 그러면은 사실 젊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자기를 꾸미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럴 여력도 없고 제가 이 감정 소비라는 생각을 한번 우연하게 한 게 솔직히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운전하다 보면은 욱하는 감정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안 그런 분도 계신가요? 아무튼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네. 운전하고 가는데 또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고 네. 제가 급정거를 하고 네. 근데 그런 감정이 들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맨날 이런 감정을 내가 가져야 하나.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소비하는 건 이건 감정 소비가 아니라 감정 낭비인 것 같다. 그리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 같고 좀 더 좋은 식으로 감정을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광고를 하면서도 감정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태도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감정 소비의 개념을 쭉 듣다 보니까 최 대표님 얘기대로라면 감정은 자산이네요. 그렇죠. 예, 아직 그럴 수 형태를 있습니다. 갖지 않은 자산인데 예. 내가 그걸 기쁨 쪽으로 끌어다 쓸지 분노 쪽으로 끌어다 쓸지를 결국 내가 결정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날 피폐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그 희노애락 중에 희화락 쪽의 감정을 많이 갖는다. 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도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에너자이저 같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그렇죠. 또 본인도 신이 납니다. 보면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젊음도 느껴지고 또 생각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 화장품 광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광고 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정말 여성을 알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세요? 아니 광고를 만드시는데도 더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여성을 알아야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 예.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네. 그 여담인데 정말 유명하다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도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 자기가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여자를 연구했지만 여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근데 이건 여담이고요. 네네. 그 화장품 광고 중에서도 제가 이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그 화장품을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흑백 톤에 멋있는 남자의 얼굴이 나오고 네. 멋있는 배경음악이 흐를 때 네. 이런 카피가 나옵니다. 어떤 카피가? 남자의 얼굴은 시간이 만든 작품이다. 인생 그대로 얼굴이 된다.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멋이 든다. 남자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카피가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 야, 그 화장품 당장 사고 싶어요. 정말. 아니, 저 아까 중년 남성을 타겟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 어려웠겠다. 젊은 남성들은 관심이라도 많죠. 예. 중년 남성한테 화장품을 사게 하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할까 했더니 기어코 일을 내셨구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피가 그런 광고였는데. 시간이 빚은 작품이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인생 그대로 얼굴이 되고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멋이 든다는 거죠. 이 카피는 이제 제가 이 광고는 기획을 하고 우리 회사 부대표가 직접 쓴 카피인데 네. 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주로 발현하느냐가 네네. 얼굴과 인생을 만들고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멋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광고인들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카피를 만들까요? 참. 감성이 깨어있는 그리고 좋은 쪽의 감정을 소비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021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희노애락 중 어떤 감정을 잘 건드려야 좋은 광고가 되나요? 사실 광고는 다양한 감정을 소비자들에게 갖게끔 많이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망을 일으키게도 하고요. 네. 또 동경의 어떤 마음을 갖게도 하고 감동. 최근에 그
수영 선수, 수영의 전설이라고 하는 마이클 펠프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마이클 펠프스를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 펠프스가 런던 올림픽 이후로 이제 은퇴하고 네. 그 다음에 약물도 하고 또 음주운전도 하고 하면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네. 요번에 다시 재기를 해서 그랬죠. 리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재기의 과정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은 이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무섭게도 해요. 그 금연 광고 같은 경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오래 피시면 어떻게 된다.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용어로는 이제 위협 소구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다양한 감정을 활용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좋은 광고는 사실 소비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광고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감정을 활용하는 광고가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의 광고 기법을 가지고 50년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무슨 소리야? 이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나 변화하니까요. 어떤 문화도 변하고 예. 그런 흐름,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는 최전방에서 그걸 읽어내야 되는 예. 그런 역할을 이제 광고인들은 하실 것 같은데 이 트렌드라는 거를 어떻게 감지하고 이거를 활용합니까? 예, 사실 저희는 트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알아야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트렌드를 만드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건 사람이거든요. 네네. 결국 사람이 트렌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사실은 그냥 겉으로 부는 바람 같은 트렌드보다는 저희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사람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감정도 그런 측면인데 도대체 저 사람을 움직이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거를 인사이트 또는 네네. 통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서로 나눌 때도 그 인사이트를 발견하려는 노력의 시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광고계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 뭐 사회 전반이 그렇죠. 예, 특히나.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갈등에 부딪혀요. 방송을 진행하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예.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더디고 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이. 하지만 광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맞지 않아. 요새 애들은 왜 그래? 라는 마음을 다 뒤로 밀치고 내가 그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취향이 있으니까 사실 모든 아이돌 그룹이 다 신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룹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저는 사실은 뭐 최근 그룹은 아니지만 얼마 전 10주년 맞이한 빅뱅. 아하. 빅뱅 참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아티스트 같고 진짜.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제 취향이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하긴 하나. 네. 일단 현재 사람들 또는 그 광고는 어차피 타겟에 따라서 틀리니까 각자 연령대 그 타겟들 우리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관심 있어 하고 요즘 뭐를 아파하고 이런 거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떤 도구를 활용하세요? 인터넷? 혹은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 그런 자료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어도 많이 보고. 그 연령층을 넘나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예. 그렇군요. 자,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요즘의 트렌드를 여쭤보고 싶은데 요걸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예, 중요한 건 항상 뒤에. 최석규 대표가 신청하신 곡 듣고 이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예. 아주 달달한 사랑 노래예요. 그래요. 비틀즈의 I Will. 비틀즈의 I Will 듣고 왔습니다. 원래 저희 좀 오래된 가요를 들려드리는 프로인데 초대 손님이 신청하셔서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43분입니다. 오늘 광고인 최석규님 모시고 감정을 일깨우는 감정 소비를 잘하는
조금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요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기 전에 요즘 중년들이 알아야 될 트렌드를 예.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도대체? 글쎄요. 뭐 트렌드라는 게 워낙 많긴 한데 네. 어차피 지금 주제가 이제 젊음을 일깨우고 이런 그렇죠. 쪽이니까. 감성을 깨우는. 예. 네.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을 했는데 참 네.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이제 생일 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네. 부부 동반으로 해서 네. 그 초대를 하신 분의 그 부인께서 노래를 한 곡씩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가 먼저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일어나서 예. 하시는데 네. 요들송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네네. 근데 요들송이 막 경쾌하고 막 이런 톤이라기보다는 약간 창에 가까운 요들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웃고 네. 좀 어색한데도 네. 이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개의치 않고, 않고 예. 끝까지 그 요들송, 창에 가까운 요들송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건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멋에 사는 게 참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자기 멋에 사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많이 좋아하지 않은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남들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무엇을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에서 힙스터라는 어떤 트렌드도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뭐 SNS로 그런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시기도 하고. 힙스터라고 하나요? 예. 그 어떤 특이한 음악이나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만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지금 트렌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년 분들도 굳이 뭐 남들 이거 한다니까 이게 트렌드라니까 이런 거보다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쫓고 자기 멋에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혼놀족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노는. 예, 혼자 혼놀족. 노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도 마시고 또 혼자 책도 보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반사회적인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이게 자기와 가까워지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기와 가까워진다. 예. 보면 우리 맨날 그 회식하고 뭐하고 이 집단주의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사인이기도 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타인들과만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자기와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주말에는 특별히 자기 혼자서 뭐 카페 가서 한번 책을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데 중년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노년의 외로움이 우울로 가는 경향이 띄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에 익숙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아마 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책을 읽다가 인상에 남는 구절인데 혼자 있을 때 시간이 행복해야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시간도 행복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이 매니지먼트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5102님. 젊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중요한 감정일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슬픔과 화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더군요. 라고 하셨고 2010님. 중년에게 제일 중요한 패션 어디서 팁을 얻어야 될까요? 패션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저 연예인이 입은 옷을 어디서 샀을까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특히 젊은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구경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차를 마실 때도 창문 바깥으로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그 옷차림과 막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네. 사람 관찰하는 거. 그 어떤 예. 경우는 저런 옷에 저런 핸드백이 어울릴까? 막 이런 의아심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어쨌건 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한테는 어떤 게 어울릴까? 이런 어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잡지나 이런 어떤 트렌드 소스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런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410님, 요즘은 중년들이 소비 중심 세대라서 광고뿐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중년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3296님, 최 대표님 지적인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남성 화장품 글도 근사하고요. 라고 하셨어요. 좀 목소리 좋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9531 2692님은 광고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본인이 직접 만드신 광고 중에 저희가 알만한 광고를 회사명을 빼고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회사명을 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네. 땡땡 은행, 땡땡 나라, 땡땡 은행, 뭐 예를 들면. 그거 하셨어요? 예, 그거의 카피를 이제 저희 아이데이션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광고 제작할 때 저희가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통신 분야, 뭐 금융 분야, 그러셨구나.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사료까지. 네네. 이제 화장품 광고를 사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에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한 8년간 광고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말씀드리면 거의 아실 겁니다. 예. 또 방송의 생리를 잘 알고 이렇게 또 자제를 해주시네요. 실은요, 생방송이라 말씀을 하신데도 제가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 끝으로. 예. 젊게 살기 위해 그리고 젊게 살고 싶어하는 아재가 되고 싶어하는 중년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공감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감력. 예. 이게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이라서 이 공감을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답니다. 근데 네. 이제 소통의 기본이 공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여성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감탄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맞아요. 맞아. 예. 감탄사만으로도 1시간 대화가 가능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감을 정말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혹시 시간이 네, 짧게 있습니다. 예. 한 2, 30초. 그 골프장 갔을 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법이 3가지가 있대요. 뭔가요? 페이업, 네. 지갑 열고, 네. 드레스업, 옷을 깔끔하게 들고. 입고, 가장 어려운 셧업. 입을 닫고. 예,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얘기죠. 그건 어디서나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맞습니다. 어딘들. 네.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엑기스, 잘 청취자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쉐어스팟의 광고인 최석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53분이 됐네요. 9110님,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함께 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셨고요. 1014님, 강아지 사료 광고 기억나는 듯해요. 흰 털을 나풀거리면서 뛰어가는 강아지 광고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좋은 광고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문자 7571님. 경기가 안 좋아 투잡으로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어젯밤엔 대리운전을 한 건도 못했는데 꿈에 계속 대리운전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잠을 설쳐서 그런지 지금도 몽롱. 악몽은 아닌 듯? 7552님. 어렸을 때 악몽을 꾸다 흐느끼고 울다 깼을 때 엄마가 안아주던 생각이 나요. 그때 악몽은 엄마 아빠가 우리 형제자매를 두고 멀리 떠나가는 꿈이었어요. 두고 너무 슬퍼서 거의 밤새 잠 못 자던 기억.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안아주시던 기억이 나요 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2898님. 회사 사람들 나오는 악몽이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저런. 회사의 어려움, 회사 생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7080-757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는 못 나가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